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작 모드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암 아키텍처를 이루고 있는 여러 기능을 설명드릴 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왜 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는 동작 모드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암 v7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동작 모드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이유를 먼저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지 동작 모드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실 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암 v7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동작 모드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v7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동작 모드를 알아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익셉션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동작 모드는 어찌 보면 암 v7 아키텍처의 기반 지식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동작 모드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다른 암 v7 아키텍처를 이루고 있는 기능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익셉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작 모드에서는 유저 모드, 슈퍼바이저 모드, IRQ 모드, FIQ 모드, Undefined Instruction 모드와 같은 이런 모드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해당 모드가 바뀌는 이제 유발 인자가 바로 익셉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셉션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려면 동작 모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업무를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속성을 설정하는 업무라든가 혹은 여러 이슈를 트러블 슈팅하는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여러분 익셉션의 동작 원리를 모르면요 사실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익셉션의 동작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익셉션과 관련된 여러 그 기반 지식들, 여러 그 관련된 스펙이요. 동작 모드를 알고 있어야지 익셉션의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동작 모드와 익셉션의 동작 원리는 연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가장 왼쪽에는 동작 모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동작 모드에 진입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슈퍼바이저 모드 같은 경우는 유저 공간에서 SVC 명령을 실행을 해야지만 진입을 하는 모드거든요. 그리고 IRQ 모드는 이제 IRQ interrupt라는 exception을 유발하면 IRQ 모드로 진입을 하고 FIQ 모드는 FIQ interrupt가 발생하면 진입하는 그러니까 모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IRQ interrupt라든가 FIQ interrupt는 exception의 종류거든요. 그리고 오버트 모드 같은 경우는 프리패치 오버트 익셉션 그리고 데이터 오버트 익셉션이 유발이 돼야지 오버트 모드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undefined instruction exception이 유발이 돼야지 undefined instruction 모드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셉션은 동작 모드가 바뀌는 스위칭이 되는 유발 인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익셉션과 관련된 동작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동작 모드를 먼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동작 모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어셈블리 명령어의 동작 원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려면 동작 모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 어셈블리 명령어 같은 경우는 동작 모드를 스위칭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스택과 관련된 루틴을 제대로 분석을 하시려면 동작 모드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작 모드가 스위칭이 될 때 실행이 되는 명령어가 몇 개 있거든요. 대표적인 명령어가 서브스, SUB라는 명령어는 뺄셈 연산이라는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 전미사에 S가 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변경하는
그런 어셈블리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은 동작 모드가 스위칭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러니까 동작 모드를 스위칭을 하는 어셈블리 명령어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어셈블리 명령어의 동작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작 모드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익셉션이나 트러스트 존을 비롯한 ARM7 아키텍처의 수많은 기능들은 동작 모드 기반 위에 설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 모드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동작 모드를 알아야 되는 또 이유는요. ARM V7 아키텍처에 정의된 레지스터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동작 모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관련된 이제 스펙 내용인데요. 자, 요 전체 테이블은 제가 이전에 그 레지스터를 설명드릴 때 제가 보여드렸던 테이블이에요. 자, 이 범용 레지스터 목록은 이제 R0부터 이제 PC까지 보이는데요. 이제 R0부터 R12, R13, R14, R15로 표기를 하죠. 그런데 범용 레지스터의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유저, 시스템, 하이프, 슈퍼바이저, 어버트, 언디파인드, 모니터, IRQ, FRQ에 보이잖아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목록들은요, 동작 모드예요. 유저 모드, 시스템 모드, 하이프 모드, 슈퍼바이저 모드, 어버트 모드, undefined instruction 모드, 모니터 모드, IRQ 모드, FRQ 모드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언더바 하이프, SB 언더바 SVC, LR 언더바 SVC 여기 보이는 이 회색으로 칠한 이 레지스터는요, 각 동작 모드에 뱅크드 레지스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 뱅크드 레지스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그 레지스터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을 이미 드렸긴 합니다만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면요. 여기 보이는 이 레지스터는요. 그러니까 SP 언더바 SVC라는 요 레지스터는 그 동작 모드가 슈퍼바이저 모드일 때는요. 요 SP 레지스터 있죠? SP 레지스터랑 SP 언더바 SVC 레지스터가 같이 바뀌어요. 같이 바뀌고요. 만약에 동작 모드가 오버트 모드인 경우에는 SP 언더바 AVT라는 오버트 모드에 뱅크드된 요 레지스터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근데 동작 모드가 오버트 모드인 경우에는 SP랑 SP 언더바 오버 ABT라는 요 레지스터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때 요 레지스터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동작 모드가 바뀌면서 그 소프트웨어에서 볼 수 있는 레지스터가 바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범용 레지스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전 강의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레지스터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러분이 범용 레지스터와 관련된 그 여러 레지스터 목록 중에서 뱅크드 레지스터의 동작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동작 모드를 알아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범용 레지스터의 목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동작 모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범용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동작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이는 모드 중에요. 하이프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이상의 운영 체제를 동시자발적으로 로딩하고 실행하는 하이퍼바이저 환경에서 진입하는 모드가 하이프 모드인데요. 여러분 시스템이 한 개의 운영 체제만 실행되는 조건이라면 요 모드는 그냥 이런 모드가 있다라는 정보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여기 모니터라는 모드가 있죠. 모니터 모드 같은 경우는 ARMv7 아키텍처에서 트러스트 존 기능을 켰을 때 사용이 되는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트러스트 존에서는요, 실행 흐름을 non-secure world와 secure world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non-secure world 같은 경우는 보안 수준이 높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는 공간인데, 그런데 보안 수준이 높은 실행 공간은 이제 secure 모드라, secure world로 정의하거든요. 근데 secure world에 진입을 하려면 요 모니터 모드를 거쳐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모드는 트러스트 존과 관련된 기능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하이프와 모니터 모드를 뺀 상태에서 슈퍼바이저 모드, 오버트 모드, undefined instruction 모드, 유저 모드, 그리고 FIQ, IRQ 모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프나 하이프 모드나 모니터 모드는 좀 확장된 모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요 하이프 모드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모니터 모드는 트러스트 존 기능을 킨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작 모드를 잘 배우는 지름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 모드를 잘 배우는 지름길은요, 제가 정말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명드리는 강의를 잘 들으시면 동작 모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리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동작 모드를 익히시면 좀 더 동작 모드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 동작 모드는 어떻게 바뀔까? 라는 질문, 그리고 동작 모드가 바뀌면 이전 동작 모드는 어떻게 확인할까? 라는 질문, 그리고 이전 동작 모드로는 어떻게 복귀할까? 그리고 동작 모드를 활용해서 운영체제와 커널은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면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작 모드를 배우시면 좀 더 동작 모드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머릿속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께 소개한 질문 있죠? 이 질문은요, 사실 굉장히 현업 프로젝트에서 바로 활용이 될 만한 굉장히 유익한 내용, 그 현업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힌트를 먼저 드리면요, 동작 모드는 어떻게 바뀔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동작 모드는 exception이 유발이 되면 동작 모드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SVC와 같은 어셈블리 명령을 실행해도 동작 모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동작 모드가 바뀌면 이전 동작 모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요, 이 질문에 이제 SPSR이라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SPSR 레지스터는 이전 동작 모드에서 사용이 됐던 CPSR 레지스터의 값을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SPSR 레지스터의 값을 읽으면요, 이전 동작 모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SPSR 레지스터의 0번째에서 4번째 비트는요, 이전 동작 모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동작 모드로는요, 복귀하는 방법은 이제 move스라든가 serves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서 프로그램 카운터에 복귀할 이제 동작 모드에서 실행할 주소를 지정해주면 이제 복귀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작 모드를 활용해 운영체제 커널을 어떻게 구현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에는요, 운영체제 커널 중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리눅스 커널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대부분 운영체제 커널의 코드는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리는 질문에 대한 내용, 상세한 내용은 이후 강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ARMv7 아키텍처에 정의된 동작 모드를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동작 모드는요, ANV7 아키텍처에 정의된 주요 기능, exception, assembly 명령어, register, trust zone과 같은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작 모드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